당신의 사생활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현실 속 범죄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40대 남성 어씨가 충격적인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불법 촬영과 협박까지 이어진 범죄였습니다. 어씨는 2024년 12월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자 그는 앙심을 품고 끔찍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그는 포항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무려 6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어씨는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다 보내주겠다.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보자 라는 협박 문구를 보내며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에게도 B씨의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과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겪은 실제 고통, 그리고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며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 어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내연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을 계획했습니다. 어씨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총 6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입니다. 이후 어씨는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피해자에게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어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다 보내주겠다.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라는 등 협박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에게도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성폭력 치료 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해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불안을 동시에 겪었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례를 통해 배우는 예방, 수칙과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법적 대응 절차, 그리고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의미를 정리하며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피해자 보호입니다.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센터와 경찰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와 상담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기 전 재범을 예방하고 반성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번 사건에서 배워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디지털 안전입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스토킹은 결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즉시 경찰과 상담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1.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연락은 즉시 차단하고 기록한다. 2.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3. 스토킹이나 불법 촬영을 당했을 경우 경찰과 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4. 혼자 대응하지 않고 가족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충격을 남깁니다. 하지만 법과 사회적 지원 체계를 통해 피해자는 보호받고 범죄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배운 디지털 안전수칙,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여러분도 안전한 일상을 위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